Now and Here, 제유더데이. 안녕하세요. 진심을 터치하는 홀리스틱 힐러 유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꿀팁은 두피가 늙으면 얼굴도 늙는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실이 있는데요.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고 해서 피부를 많이 관리하시죠. 그런데 실은 피부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얼굴 주름의 70%가 두피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두피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 얼굴에 주름이 펴지고 무거워져 있던 눈꺼풀이 올라가고 이중턱이 생기거나 광대가 넓어지는 것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샵에 처음 들어오시는 고객님들에게 헤드스파를 받으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라고 묻는 질문을 첫 번째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두피를 관리하면 얼굴이 리프팅 된다는 말을 들어서 정말 그럴까요? 라고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머리가 빠지는 거나 머리가 얇아지는 것, 그리고 피부가 얇아지는 것, 피부가 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노화 현상인데요. 노화를 막을 순 없지만 더디게 오게는 할 수 있다. 웰에이징, 웰리스 이런 말들 요즘 많이 하시는데 웰에이징, 웰리스의 근본적인 거는 잘 늙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늙지 않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은 방법이고 또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을 통해서 얼굴을 리프팅한다. 또는 성형을 통해서 늙은 두피를 젊게 한다. 뭐 이런 거는 좀 다른 범주이긴 한데요. 저는 네이처 힐러이고 또 자연과 함께 본질에 집중하는 힐러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근간이 되는 건 자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리를 받고 싶은지를 먼저 묻고 그런 다음에 하는 의식이 있는데 두피 진단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종합검진을 받고 이러는 것처럼 두피 관리를 하기 전에 내 두피를 현미경으로 보는 건데요. 두피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두피의 색깔, 그리고 한 모공에서 갖고 있는 모발의 개수, 그리고 모공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두피가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두피가 딱딱해지면 모공 안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줄고요. 그리고 두피가 딱딱해지면 밑에 있는 혈류의 양이 좋지 않아서 모발의 개수가 감소하기도 하고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바꾸어 생각하면 두피가 늙어서 딱딱해지면 얼굴로 내려오는 탄력이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두피가 늙으면 얼굴도 늙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두피의 탄력을 높이면 얼굴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어릴 때 엄마가 머리를 위로 질끈 묶어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얼굴이 어떻게 변했었던가요? 제 기억에는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유난히 꽉 묶어준 날에는 머리카락은 아프긴 했지만 얼굴이 되게 작아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따로 시간을 내서 두피를 관리하는 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 권해드려요. 매일 샴푸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샴푸하면서 두피를 마사지하는 방법을 병행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고객님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모두들 입모아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오셨을 때 너무 고맙다고 그 방법으로 관리를 했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하는 운동처럼 매일 두피를 스트레칭 시켜주시면 됩니다. 관리하기 전에 두피 상태를 발 뒤꿈치 각질처럼 딱딱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상해 보세요. 발 뒤꿈치 각질이 어떻게 생겼죠? 색깔이 탁하고 대단히 두껍죠. 그 이유는 죽은 각질이 더 이상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위에 얹혀지면서 두꺼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 두피를 지금 한번 만져보면 내 두피가 딱딱하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죽은 각질들이 떨어져 나가지 못했다라고 진단을 하실 수 있어요. 자가진단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한번 만져보시고요. 그렇다면 매일 하는 샴푸에서 지문을 이용해서 쥐었다 풀었다 쥐었다 풀었다 하는 샴푸법만으로도 두피의 탄력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잠깐 하는 것보다 평범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요. 다이어트도 급격하게 하게 되면 요요가 발생하게 되듯이 두피 관리나 얼굴 관리, 내 몸 관리 등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샴푸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 보면 과한 힘을 주게 돼서 두피가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하는 샴푸에서 시간만 2배로 늘리세요. 샴푸하는 시간 2배, 헹구는 시간 2배, 꼼꼼히 하는 과정 2배. 이렇게 2배만 늘리셔도 훨씬 더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두피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두피의 탄력이 자연적으로 붙으면서 얼굴의 리프팅이 확연하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두피를 어떻게 주물주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손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두피를 쥐었다 풀었다 쥐었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만 하셔도 좋고요. 3가지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머리 위에 있는 모상건막이라는 천막 같은 게 있어요. 어느 근육보다 튼튼하고요. 어느 근육보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풀어주기만 해도 목과 어깨까지 풀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한 자리인데요. 머리 감으실 때 쑥싹쑥싹 해서 두피를 잘 풀어주시면 좋고요. 2번째로는 측두근이라고 옆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우리 보톡스 맞으시잖아요. 턱에 보톡스를 맞으시면 턱으로 못 씹기 때문에 측두근으로 음식을 씹어요. 그래서 저작 운동을 할 때 이 부분이 좀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옆으로 씹기 때문에 보톡스 많이 맞으신 분들은 측두근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위가 좀 커진다 생각하시면 턱관절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 턱이 좀 발달돼 있다. 여기가 좀 넓어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실 때는 측두근을 많이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두하근이라고 목 뒤에, 귀 뒤에 있는 만져보시면 단단하게 약간 볼록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후두하근은 이중턱에 대단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중턱이 있거나 턱 부분이 네모나지거나 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후두하근을 풀어주시면 좋은데요. 아침에 샴푸할 때 어차피 마사지를 하고 러빙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조금만 주물주물 해주시는 거예요. 수축, 이완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탄력이 생기면서 서서히 두피가 건강해지실 거예요. 두피에 탄력이 생기면 흐르는 얼굴이 같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게 돼서 모상건막을 풀었을 때 이마가 팽팽해지고 측두근을 풀었을 때 광대나 턱이 작아지고 후두하근을 풀었을 때 이중턱이나 턱이 날렵해지는 현상.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오늘부터 샴푸하는 시간 2배, 마사지하는 시간 2배, 헹구는 시간 2배,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2배씩 늘려서 해보시고요. 또 하나, 모상건막, 측두근, 후두하근 이 부위만 가지고도 충분히 리프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터치하는 홀리스틱 힐러 유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